박수. 네, 감사합니다. 김종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서계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괴에 대해서 순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제 문항도에 기초한 64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앞부분은 이제 1번이 궁청건께, 2번 중지공께, 3번 수레둔께, 4번 산수목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하는 게 보통 문항도에 입각한 64개 순서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거를 그 공자님께서도 그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제 석괴전이라고 해서 그 괴에 대한 이야기를 왜 순서가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맞아요. 뭐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제가 그 64개 기초반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꼭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이 들어서 좀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또 바꿔서 얘기하는 데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일단 그 기존의 관점들을 설명을 하세요. 기존의 관점. 기존의 64개 된 관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하늘과 땅이 생겼대요. 어, 천지. 예를 들어서 그중에는 건괴와 곤괴. 뭐든지 하늘과 땅이 쓴 다음에 만물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순서가 하늘과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레둔께라고 해서요.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써 있는 게 수레둔께인데요. 수레둔께 같은 경우는 두는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황무지 처음 개척할 때 예를 들어서 건깨와 곤깨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늘과 땅이 생긴 다음에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운 속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이제 진화령께니까 처음 양유가 처음 시작해서 생겨난 때잖아요. 그리고 요건 험한 때입니다. 험한. 험하니까 이게 감껜데요. 감껜는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험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물에서 걸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물난리가 나면 싹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험합니다. 험한 속에서 어디 처음 시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나라가 처음 건국한 다음에 시작하려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농토를 처음 개척하려면 황무지를 그 야산 개간하려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거를 둔으로 따집니다. 그럼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 내 둔께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이제 네 번째 보면 몽께가 나옵니다. 예, 산수몽께인데요. 산 산수몽께가 나오면 몽은 몽매한 겁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아직 뭘 몰라. 예를 들어서 둔은 그러니까 토지나 집이나 아니면은 나라 시스템이 아직 처음 시작인 거고요. 몽은 이제 나 어린아이, 아이동자거든요. 그 어리석을 먹고, 그리고 우리 목매하다. 그리고 혹시 경몽유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율곡 선생의 경몽유결. 경몽, 어린아이를 깨우치는 요결. 핵심이란 뜻입니다. 동몽성습. 동쪽의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는 책, 동몽천서. 몽자입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둔깨고, 그 다음에는, 아, 아이가 처음 생겨나고 교육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가 강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 다음에 그 땅을 일구고, 황무지 일구고, 그 다음에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시켜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수천수계거든요. 수천수계는요, 그 수천수계 같은 경우는 여기는 험함이 있는데 건께는 무조건 올라가려고 하거든. 건께는 올라가는데 강물이 있어. 그럼 어때? 탱크가 진격하다가 강물이 있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탱크 계속 가다가 강물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천수계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기다린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수천수계가. 그래서 이제 어, 이 수천수계를 기다린다. 아니면은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운동하고 섭생을 하면서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수은잡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수은 그때 수천수기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음식 조리서입니다. 음식에 대한 책. 옛날 이제 남자가 쓴 책인데요. 그 음식을 이렇게 해 먹어야 된다. 뭐 술도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쓴 요리에 관계된 거. 그런 거 그때 수천수개를 씁니다. 왜 수천수개를 쓸까? 섭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다면은 손께가 나옵니다. 천수손께입니다. 그다음에 천수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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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께, 손께, 천수손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송사입니다. 자, 기다리고 음식을 먹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반드시. 그렇잖아요. 여기는 음식에 관계다. 숙계는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야, 사람이 내가 더 먹을래, 더 가질래 이러다 보면 싸움이 나잖아. 그럼 송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송사가 난 다음에 이제는 재판이 다 안 돼. 그럼 이제 군대를 끌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지수사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방법에서는 요 순서대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아요.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럴까 했을 때 저는 이제 물음표를 던졌죠. 기존의 방법은 이런데 그러면 따르게는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강의 순서를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느냐? 사실 바꾸게 된 동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의 준비도라고 단행문헌 순서도록 기타 등 다 따져봤을 때 그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지그재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넘겨보면요. 3페이지에 보면은 64개 기초반 강의 목록이 나옵니다. 1강서부터 현재까지 그 5강까지 했거든요. 매달 하는 걸로. 한 달에 하나씩 나가니까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제가 처음에 1강 택지 찾기를 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택지 찾기가 이상하잖아요.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걸 또 말이 되는 게, 요 순서가 또 말이 되는 게, 자,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목적이 있어야 돼. 그죠? 사람이 모여야 뭐 공부를 할 거네. 그래서 택지 체크가요. 연못인데 땅 위에 두툼하게 있어요. 그럼 어때? 연못이 물이 흐르지 않겠죠. 밑에가 약하면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연못이 땅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물이 안 흐릅니다. 그래서 물이 모이는 대로 고스란히 모여져요. 그래서 최계입니다. 아, 최계. 그러니까 모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그러니까 최계는 뭐는 기본적으로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데 사람이 모여야겠다. 모여야 뭘 하잖아요.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모이자. 모이는 데는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에너지도 모은다고 다른 기운을 모은다고 이렇게 생각도 되죠. 체키를 처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은 수레등께예요. 이게 수레등께인데요. 수레등께인데요. 자, 처음에 모였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둔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는 둔을 어떻게 했죠? 하늘과 땅이 생긴다면 혼란스러우니까 둔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 내가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 모였다. 모였는데 모인 다음에 어려움이 많아. 사람도 안 모이지,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지. 그러니까 둔이 된다. 둔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둔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지풍승께를 했습니다. 지, 지풍승께입니다.
세 번째, 자, 1강은 쇠괴, 2강은 등괴, 3번은 승괴를 했습니다. 승괴는 올라가는 꾀입니다. 우리가 승진한다, 올라간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일단 모였다. 모인 다음에는 아주 엉망이야. 두는 아주 어리숙하고 힘들어. 칠판도 준비도 안 되지, 뭐도 안 되지, 처음에 어렵습니다. 사람이 강의장 어디나 헤매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혼란스럽지만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가 뭘 목표로 하죠? 내가 하강하려고, 추락하려고 막 노력을 하나, 아니면 승진하려고 노력하나요? 승진하거나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려고, 우리가 강의나 강의대 수준을 올리고, 그 모임 자체도 수준을 올리고, 모든 걸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패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 했냐면은, 몸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네, 빨리 쓰다 보니까 산수 몸개를 해서, 목매하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모이고, 그 다음에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목표를 올라가려고 했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방법을 모르겠잖아. 어떻게 올라가려고 하려고. 올라가려고 뭐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단을 밟고 올라갈지 아니면 사다리 타고 올라갈지를.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해. 목매한 거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린애 가르치듯이. 그럼 이렇게 몸개가 그 다음에 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몸개 다음에는 곤개를 했어요. 곤개는 그 곤개거든요. 곤개는 택수곤개인데요. 택은 연못이고 수는 물인데 연못 안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연못 밖에 물이 있어. 그런데 연못 안에는 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물이 없겠죠. 물이 연못 안에 있을 때 밖에 있으니까. 그 연못에는 물이 없어. 그럼 얼마나 메말르겠어요. 그러니까 곤궁한 겁니다. 곤란한 겁니다.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 순서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 모였다. 그다음에 어려워. 아주 혼란스러워.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올라가려고 목표를 잡은 거야.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 교육시켰는데 잘 돼? 안 되는 거야.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 여러분 가르치는 데 힘들어. 곤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곤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6강을 수천수계 이제 그 한 2주 뒤에 할 강의가 수천수계거든요. 아까 수천수계는 뭐라고 그랬죠? 기다리면서 음식을 먹고 섭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곤궁하니까 사람이 힘들어해. 힘들어하니까 뭘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뭘 먹고 기운 차려야지.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7강에는 그다음에 수풍정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수풍정계는 어떻게 되죠? 수, 풍, 수풍정계입니다. 우물, 요거는 바람과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람 밑에서 살살 들어오고 나무가 좀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이에요. 물을 밑에도 살살 올리는 게 뭐죠?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 샘물이죠. 이게 수풍 우물입니다. 그럼 뭔가 솟구치잖아요. 기운이. 그럼 뭔가 또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순서를. 그래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궤든, 어느 순서든 간에 갖다 붙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논리가 됩니다. 그럴싸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제가 점을 쳤어요. 아주 극단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공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해석을 해줘. A라는 사람한테. 그 해석하고, B라는 사람이 왔을 때 해석하고, C라는 사람 해석하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똑같이, 죄는 똑같이 뽑았는데, 표도 똑같은데. 왜? 그 사람에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학생이든, 아니면 기업가든,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든, 아니면 힘든 사람이든,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 64개 순서는 기존은 당연히 문항도의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맞아요. 이 64개 모든 순서는.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뭐 쭉 순서 64개 순서가 이 설명이 다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뒤죽박죽 해놔도 또 내가 목적하는 바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제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유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본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조금 약간 얘가 다릅니다만, 음, 아까 이게 특수공개거든요. 연못이 있고 물이 밖에 있어서 곤궁한 겁니다. 일이 안 풀려요. 나무가 있는데 사방에 둘러싸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안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러면 곤궁한 건 맞는데 해결책 이 안에 있다는 거야. 자, 현재 공부하기 힘들어. 그런데 물은 허망을 의미합니다. 물은. 연못은 입을 말하기도 하고요. 기쁘다. 일단 열로 있습니다. 일단 기쁘다. 기쁘다로 보나. 보통 설명할 때 설자로 읽죠. 근데 일단 기쁘다 열로도 읽거든요. 연못 밖에 물이 있어서 공구한 때지만 해결책은 또 뭐냐? 험난할 때수록 입이 있는데 요걸 입 모양과 같죠?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어때요? 입이 벌리면 입 모양 같잖아요? 연못 모양들이 사람 누우면 입 모양 같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험난할수록 입을 숭상한다 이런 말이 되죠. 근데 입을 숭상하지 말라는 거야. 상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언뜻 생각하면 험난한데 입을 위에 있으니까 숭상하는 셈이 되자. 그러면 우리 일이 안 풀릴 때 자꾸 변명해라 또 잘못해서 갈 수가 있죠. 사실 변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험난하고 힘들 때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또 뭐냐? 험난할수록 험난할수록 기쁘게 행동하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대학교 시험에 떨어져서 기쁘게 행동하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해결책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입사 시험에 떨어졌어. 떨어지면 참 기분이 좀 찜찜하죠. 꿀꿀하죠. 그런데 그럴 때수록 옷을 더 잘 입고 오히려 그 일상생활을 더 규칙적으로 행동해야 돼. 만약에 떨어졌다고 옷을 아무거나 입거나 뭐 행동을 개판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더 안 되죠. 오히려 내가 일이 안 풀릴수록 오히려 더 기쁘게 행동하라. 그러면 해결책이 생기나. 예를 들어서 실업자일수록 오히려 옷을 더 깔끔히 입고 하루 생활은 더 규칙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더 즐겁게 얼굴빛을 해야 휴직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자, 곤궁함에 처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특수공개 자체에 보면은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공무원 일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누가 홍길동이 왔어. 점을 쳤는데 당신 일이 안 풀려. 부재가 안 좋아. 이것도 맞죠. 두 번째, 일이 안 풀리고 개미지옥 같이 험난에 빠지면 이게 막 속에 빠져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이 막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우리 늪에 빠지면 어때요? 늪에 빠지면은 허브덕거리면 늪에 더 빠지는 거 아시죠? 그때는 늪에 빠질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밧줄을 던져주거나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겨나듯이. 그러면은, 그, 험난함에 빠졌을 때 입을 숭상하니까 변명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두 가지 해석이 되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똑같은 홍길동도 점을 쳐서 왔다.
공개가 나왔어. 당신 비록 입사심에 떨어졌지만 기쁘게 행동해. 오히려 이렇게 계기로 삼아봐. 이게 해석이 되죠.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 얘기가 괴사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하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괴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 다른다는 얘기죠. 그게 맞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64개에 대한 순서 자체도 사실은 기존 게 오라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많습니다만, 새롭게 조합을 하고도 다 가능하다. 그 순서는 어디다 맞춰도 됩니다. 그리고 해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거를 이번에 이제 제가 64기 기초반 운영을 하면서 시도를 해봤고, 그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64기 순서대로 한번 해보고, 또 다음에 또 할 게도 또 다르게 할 겁니다. 순서는. 그래도 해석이 다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 자유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주역을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일단 간단히 발표를 마치고요. 뭐 질의응답을 좀 받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제가 일부러 좀 사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 그 얘기를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다른 데서도 어디서 어디 책을 읽다가 뭔가 음, 뭐 읽다가 내가 아마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음, 이게 주역이 무궁무진하고 이미 그 깊이가 이루 그러셨구나. 말할 수 예, 없구나. 예, 네.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내가 어디 책을 교보문고에 가서 어디가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랬었거든요. 음, 이제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주역이란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까요? 소위 말해서 주역에는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요. 사문 난 적이 없대요. 사문 난 적이 없대요. 그 뭐냐면은 우리 사문에 원칙이 어긋난 건 난적. 그래서 완전히 적그룹으로서 막 내쫓이거나 뭐 했는데 옛날에 그 사문 난적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한 거. 예, 주역에서는 사문 난 적이 없대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저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해석을 정말 다양해요. 그 이역은 그냥 지금 제가 아까 세 가지 경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경우도 다 주역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을 놓치죠. 하나밖에 안 보죠. 세 줄까지 보다 보면 다 나오는데 옛날에 황진이가 좋아했던 남자 이름 뭐지? 예, 서경도. 서경덕인가 예, 그 사람이 기억을 예, 잘했다고 예,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뭐가 하나 싹 지나갔는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경덕이가 그게 아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경덕이가 생각한 대로 예, 그다음 이름을. 그랬군요. 그래서 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다양한 시각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엉뚱한 대로 막 이름도 문제가 있겠죠. 자기가 뭐 소설을 쓴 문제가 있고요. 항상 근거를 갖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바탕은 있대. 다만 그걸 이제 이렇게 다양함을 보는 건 좋지만 뭐 생뚱맞게 그러면 또 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것도 이제 적절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또 다른 분, 뭐, 예, 일부러, 예, 말씀하십시오. 그냥 원론적인 질문인데 꼭 순서가 왜 있어야 될까요? 지금. 그래도 우리도 뭐 할 때는, 그, 그, 아니 그러니까 예, 꼭 속계전이 있어서 예, 이거 다음에 왜 이게 나오는지 설명을 하는데 예, 그런 논리적인 설명이 있을 필요가 있나? 아니,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어주면 어떤 방향을 보여준다든지 앞으로 뭐가 음, 그게 아마 주역이 뭐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겠는데 꼭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 꼭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을 할, 하지 글쎄, 않아도 뭐그 자체로 그 어, 의미도 있었을 것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역 자체 각각의 괴가 단편의 모음이잖아요. 각각의 독립단원입니다. 이게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군대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1사단, 2사단, 3사단 딱 있어요. 뭐 10사단. 근데 군대가 때로 연합해서 군단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설명돼요. 예를 들어서 주역이 64개지만 크게 묶어서 상경과 하경으로 분류를 하고 또 상경에서 그리고 짝이 맞을 때 전도계, 괴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그 전도계라 그래. 그래서 반계에서 그 같이 짝을 맞추잖아요. 왜냐면 문제가 있는 속에서 해결책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아까 제가 그 곤계를 했으면 그 특수곤계를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요거를 요렇게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뒤집으면은 풍정계가 됩니다. 그죠? 자, 이건 특수곤계. 곤계인데 요거 이렇게 뒤집어 봐요. 요렇게 뒤집으면 요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곤계는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수풍정계는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솟 붙으니까. 이거는 물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물은 밑으로 내려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물은 여기, 연못은 여기. 그러니까 연못 만날 일이 없어. 그죠? 근데 이거는 들어가고 바람이니까 위로 올린다고요. 숨게는. 그리고 물은. 그러니까 교류가 되겠죠. 일이 잘 풀립니다. 반면에 핵화혁계가 있습니다. 혁은 혁명하다. 가죽혁자입니다. 자, 핵화혁계 같은 경우는 연못이 있는데 불이 있어요. 그죠? 불의 기운은 어떻게 하죠? 올라가는 겁니다. 불은. 냄비를 놓고 불을 떼면 어떻게 되죠? 냄비가 뜨끈뜨끈해집니다. 냄비를 놓고 물을 넣으면 물이 밑으로 가 여기로 쫙 내려가니까 계속 태워질 일이 없는데 여기는 불의 기운 올라가다가 물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래서 못, 연못 안에 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냄비 안이 뜨뜻해져서 음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죽이의 특징은 가죽은 열을 가하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돼지 껍데기 혹시 먹어봤나요? 돼지 껍데기 식으면 어때요? 따뜻해 먹기 힘듭니다. 따뜻할 때 부들부들할 때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입니다. 혁명은 뒤집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이 약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자, 똑같이 생긴 듯한다. 물과 불이 하나 차이잖아요. 연못 아래에 불이 있고 연못 아래에 물이 있는데 전혀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본계하고 혁계는 순서가 이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데 같이 붙여도 돼요. 설명을 할 때 가능합니다. 사실 저 같으면 곤계 혁을 붙여서 설명할 것 같아. 오히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나 이거는 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는 거기에 또 논리 많이 하다 보니까 논리성이 많이 여러 사람 공부하다 보니까 갖다 붙인 말이 많아서 그럴싸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틀린 건 안 맞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전도 상경, 하경 그 상하 편의를 보면은 수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배열을 했는지 그 설명을 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경에서는 좋은 꾀가 많고 하경은 조금 나쁜 꾀가 많고 뭐 이런 식이 또 있고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너무 단편적으로 볼 거나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또 혹시 또 다른 이 주역을 좀 알면 참 이게 재밌고 기가 막힌 건데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뭐 다 어떻게 처음부터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예, 석계전에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음, 그 있는 순서를 그걸 이제 사후적인 논리를 만들어 예를 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이제 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우리 임쌤 말씀대로 굳이 어떤 걸 매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왜 뭘 내가 이제 보고 있냐면 그 얼마 전에 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전문인데 주역 심리학 전문인데 주역을 공부해가지고 주역 또 박사 학문을 땄어요. 그렇게 박사가 된 거죠. 의학 박사도 되고 이제 그분 심리학을 하는데 이분의 개의 순서가 자기의 어떤 심리학을 을 치료죠. 결국 심리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컨설팅을 해주기 위한 체계로 다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지금 원장님 원장대로 뭐 지금
어떤 모임을 만드시고 결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우를 그리고 나이 하셔도 되고 또 각자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이 있을 거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전에는 보면 너무 그 어떤 경전이라는 게 그 부동의 것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의학 박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걸 풀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다시 풀어헤치는데 정작 이걸 오래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이 매여가지고 그 경리란에 매여가지고 그 순서를 절대화했는 건데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 그걸 그 어떤 순서를 새롭게 원장님 필을 하신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이제 첨을 하나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 하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 심리학이라고 하는 기준 하에 이렇게 재정렬하듯이 원장님 나름대로 뭐 지금 어떤 모임 연구 모임을 하나 결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렇게 갈 수도 하나 있고 아니면 그래도 조금 뭔가 그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하나 이렇게 성립해가지고 하신다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그거는 또 주역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 택지치 이제 이제 모였으니까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처음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풍화과인 등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천하과인. 예, 천하동인 찾지, 동인. 내 잘못해서 동인. 천하동인으로 갈 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니까 뭐 동인, 아니면 그렇죠. 재물이 모여서 맞습니다. 하천대유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예. 또 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천수송인가? 소송, 왜냐면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그걸 어떻게 그 그렇죠. 당이 진행되는가 하는 거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그런 어떤 일관성을 가지려 그러면 원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맥을 가지신 다음에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근데 만만치지는 않지 않을까. 왜 요렇게 솔직히 석계전 같은 경우만 해도 이걸 그렇게 한번 볼 것인가? 저렇게 순서를 정해도 논리적으로 전혀 의문이 없는 건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그 잘 하시면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지 않는가 뭐 그런 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좀 기존의 64개 순서대로 시간별로 뭐 10분 단위로 끊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하루씩을 괴하나씩 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60일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다양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너무 세분하면 이제 복잡은 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시도들은 가능. 그리고 그 이면에는 괴를 정밀하게 이해한 수준에만 가능하다. 모르면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하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뭐, 거기에 좀 김밥이 꿀 터지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이제 지금 아까 어, 핵계죠. 그래서 무슨 핵계죠? 핵화요. 핵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배핵한다, 예, 핵명한다에 좀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또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러 가는 그 싸움의 과정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고려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떤 삶의 지표로서 주역을 바라보면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걸 또 저 나름대로 고정학교로 접근해 버리니까 이건 거기서 과연 어떤 그 삶의 지표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지침 또는 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는 부분에서는 이게 캐션 마크 생겨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차라리 몰랐으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방식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러운데 좀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보여져 버리니까 이걸 지금 원장님식으로 괴를 순서를 하나 세우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심이 아닌 분이니까 이제 그런 일도 좀 생기더라고요. 이건 제가 뒷밥이 흩어진 이야기. 혹시, 아, 예, 자, 그러면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그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그 신석계전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도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주역 공부하는 것 자체가 관점이 엄청나게 다양하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그 해석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김종국 회장님께서 그동안 해왔던 그 주역을 하시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완성해 가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독창적인 창의적인 이런 신석계전을 이번에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순서는